드시게요? 많이 먹었다. 저 식사가 입에 안 맞으세요? 죄송해요. 제가 솜씨가 없어서. 그게 아니라 며칠 전부터 입안이 헐고 따갑더니 이젠 밥을 넘기기도 힘드네. 어머, 어머니 입병 나신 거예요? 글쎄 잘 모르겠다. 이것도 항암 치료 받으면서 생긴 부작용인가? 사랑 선생님, 사랑 선생님. 다정한 고부의 등장이시네요. 근데 왜 이렇게 급하게 절 찾으세요? 저기 내 목소리 좀 이상하지 않우? 목소리가 좀 잠기셨네요. 거봐라. 사랑 선생님도 내 목소리가 이상하시다잖냐. 전 어머니께서 너무 예민하게 신경 쓰실까봐 괜찮다고 한 거죠. 근데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께서 며칠 전부터 입안이 헐고 말라서 불편해 하시더니 이젠 식사도 잘 못 하시네요. 어디 해보세요. 구내염이시네요. 항암제가 암세포뿐만 아니라 구강 점막세포를 파괴할 수 있거든요. 항암 치료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지? 일시적이라면 나중엔 좋아지는 거죠? 그럼요. 보통 항암제 주사를 맞고 5일에서 14일 사이에 구내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항암 치료 끝나고 좀 지나면 나아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 또 어디 딴 데가 안 좋아지셨나 해서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얘는 무슨 겁이 그렇게 많니? 시집만 왔지 아직 어린애라니까. 근데 항암 치료하면 다 나같이 구내염이 생기는 거요? 구내염은 항암 치료로 생기는 아주 흔한 부작용 중 하나예요. 누구나 다 생기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분은 좀 심하게 앓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가볍게 지나가기도 하세요. 이지정님처럼 목소리가 잠기거나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음식물을 삼킬 때 불편하거나 아파서 식사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왜요? 또 입안이 불편하세요? 해보세요. 구내염이 생기면 혀의 돌기가 사라지고 염증이 생기거나 갈라집니다. 구강 점막은 헐고 창백해지며 하얀 반점과 궤양이 생길 수 있고요. 잇몸이 붉거나 부어서 출혈이 생길 수 있고 치아가 지저분하고 치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얼굴만 이쁘신 줄 알았더니 입속도 이쁘시네요. 네가 시애미를 놀리는구나. 그리고 항암 치료로 구내염이 생기면 입술이 건조하거나 갈라지고 궤양이나 출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구내염 증세를 좀 좋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입안이 헐고 건조해서 아주 불편해 하시거든요. 양치는 부드러운 칫솔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식후 3번, 취침 전 1번, 이렇게 하루 4번은 하셔야 합니다. 틀니가 있으신 경우엔 식후엔 잘 씻어주시고 되도록 식사 시간 외엔 빼놓으세요. 잘 때도 마찬가지로 틀니를 빼놓으세요. 양치하기 전에 따뜻한 물에 칫솔을 헹궈서 사용하면 칫솔모가 부드러워지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치약은 아무거나 써도 될까요? 불소가 함유된 치약이 좋고요. 미백 치약은 치아 마모 성분이 들어있으니까 별로 안 좋아요. 가글링을 자주자주 해주는 것도 좋고요. 가글링은 약국에서 파는 걸로 하나요? 소금물로 하나요? 사는 가글링 용액은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어 입안을 더 마르게 하거든요. 항암제로 인한 구내염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한사랑표 특제 가글링 용액을 만드는 비법을 좀 알려드릴까요? 일단 재료는 약국에서 파는 생리식염수와 슈퍼에서 파는 식소다가 전부입니다. 생리식염수 1리터에 식소다 5g, 그러니까 약 1티스푼을 타서요. 마구 흔들어냅니다. 좌로 2번, 우로 2번. 이때 몸도 같이 흔들어 주시면 운동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립니다. 가글링은 양치 후에 하는 게 좋은데요.
한사랑표 특제 가글링 용액을 컵에 따라서 입에 물고 30초 이상 입안과 목에 잘 닿도록 헹굽니다. 같은 방법으로 3, 4회 이상 반복하고요. 가글링 용액으로 입안을 헹구고 나선 다시 물로 헹구지 않습니다. 음식은 가글링을 한 후 2, 30분 지난 다음에 드시고요. 한 번 만든 가글링 용액은 냉장 보관해서 3, 4일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남으면 미련 없이 버리시고요. 어머니, 오늘 당장 가글링 용액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요, 그 비법 아무한테나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혹시 누설하게 되면 저작권자가 한사랑 간호사님이라고 꼭 밝히겠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식사를 통 못하셔 걱정이에요. 이지정 여사님, 고단백 비타민식으로 잘 드셔야 빨리 회복되실 수 있어요. 아시죠? 양념이 강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고요. 부드럽고 씹기 쉬운 음식으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음주나 흡연은 당연히 피하시고요. 아이고, 친구들 불러 술판 좀 버리려 했더니 안 되겠네. 아휴, 입안이 자꾸 마르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나 더 알려줘요. 무설탕 껌이나 무설탕 사탕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입술이 마르시면 보습제를 발라주시면 좋죠. 뭐 조심할 건 없나요? 이쑤시개나 딱딱한 음식, 과도한 칫솔질은 구강에 손상을 주니까 조심하시고요. 구내염이 얼마나 심해지면 병원에 와야 하나요? 항암 치료로 구내염이 생겼을 때 입안에 움푹 패인 궤양이 생기거나 통증이 심해서 음식을 먹기가 어려우면 병원에 오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되죠. 어머니, 수시로 입안을 살피셔야겠어요. 제가 집에 가는 길에 이쁜 손거울 하나 사드릴게요. 어머, 그럼 이지정님은 거울공주가 되시는 건가요? 아이고, 이 나이에 거울공주는 무슨... 거울 여왕이지. 맞아, 거울 여왕. 웃는 게 좋단 건 알지만 정말 웃을 일 없으시죠? 그런데 우린 의무적으로 웃어야 됩니다. 웃어야 암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잘 들어보세요. 웃으면 엔돌핀을 비롯해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그 호르몬들은 모르핀보다 통증 억제 효과가 좋답니다. 또 웃으면 백혈구와 함께 암세포를 죽이는 NK세포가 증가한답니다. 이제 아셨죠? 항암 치료를 하실 때 웃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도 크게 웃으세요. 여보, 김치 좀 만들었는데 먹어볼래? 왜 그래? 아까 속 안 좋다더니 아직도야? 안 되겠어. 여보. 이상하네. 혹시 항암 치료 때문인가? 사랑 간호사님. 예, 저 여기 있어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오세요? 이 사람이요. 울렁거린다고 하고 토하고 난리예요. 이거 항암제 때문이죠? 그럴 수 있죠. 항암제는 구토를 조절하는 뇌중추와 위점막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속이 울렁거리거나 토할 수 있는데요. 이걸 오심과 구토라고 하죠. 아니, 항암 치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오심과 구토는 항암제 종류에 따라 개인차가 큰데요. 항암제 투여 즉시 또는 몇 시간 만에 나타날 수 있어요.
보통 항암제 투여가 끝나고 일주일이면 괜찮아지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렇지만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항암 치료 시작할 때 진토제 드렸잖아요. 진토제요? 아, 그거요? 약 먹는 거 안 좋다고 제가 못 먹게 했어요.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아보라고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건 구토나 울렁거림을 막아주는 약이에요. 처방해 드린 대로 꾸준히 드세요. 진토제를 드시면 위장 운동이 좋아져서 식사하시는데도 도움이 되는 거요. 그래서 저희가 울렁거리지 않더라도 예방적으로 드시라고 권해드리는 약이에요. 아휴, 그런 걸. 이는 정말. 나야 혹시 몸에 안 좋을까 봐 그랬지. 오심이나 구토가 있을 때 음식 조절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주 잘 하셔야죠. 여보, 어제 선물 들어온 조기 구웠는데 밥 먹자. 이 시간에? 항암 치료 받을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일단 항암 주사를 맞기 한두 시간 전엔 적당량의 식사가 좋습니다. 많은 양의 식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닭튀김? 노! 오심과 구토가 심할 때는 기름진 음식이나 튀긴 음식, 짜고 매운 음식, 지나치게 단 음식을 피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미숫가루? 예스. 그리고 미숫가루나 죽같이 담백한 음식은 아주 좋죠. 누룽지나 뻥튀기, 크래커같이 마른 음식이나 가벼운 차, 또 신선한 과일과 야채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 말고는 아무것도 못 먹으면 어떡해요? 물 종류만 드실 수 있다면 꿀물이나 설탕물, 이온 음료를 드시는 게 좋고요. 항상 입안 구강 청결에 주의하셔야 하고요. 이 사람 보니까 정말 힘들어 보이던데요. 특별히 주의할 점들이 있으면 좀 일러주시죠. 여보, 밥 먹자마자 눕는 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식사 후엔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는 게 좋은데요. 똑바로 눕는 것보다 머리를 약간 높이는 것이 오심과 구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로 누워야 할 경우엔 옆으로 눕는 게 좋습니다. 당신 생각나? 우리 결혼 20주년에 여행 갔던 거. 그럼 난생 처음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갔던 걸 어떻게 잊어? 당신 항암 치료 끝나고 기운 나면 우리 또 여행 가자. 그럴까?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쉬면서 기분 좋았던 때를 떠올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난 드라마 볼 땐 좀 괜찮은 것도 같던데요. 텔레비전이나 책을 보시거나 음악을 들으시면서 주의를 전환하는 것도 오심이나 구토 증세에 도움이 되죠. 당신은 지나치게 생각이 많아서 더 심한 것 같아. 맞습니다. 긴장이나 불안은 오심과 구토를 더 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나 명상, 산책 같은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오심과 구토도 심하면 병원에 와야죠? 그럼요. 일단 처방받은 진토제를 복용했는데도 울렁거리고 구토가 심한 경우 병원에 오시거나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보, 조금만 먹어봐요. 아휴, 도저히 못 먹겠어.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탈수 증상이 있을 때 의료진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탈수 증상이라면 심하게 갈증이 난다든지 혀나 구강 점막이 건조해지고 일어날 때 현기증이 나거나 또 아주 무기력해지는 걸 말하는데요. 아주 심할 경우는 의식 저하가 생기기도 합니다. 더 주의해야 할 점은 없나요? 구토 전에 심한 복통이 있으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고 팽만감이 느껴질 땐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 구토를 여러 번 하고 소변이 진한 노란색이거나 평상시보다 소변량이 현저하게 줄었다면 역시 의료진들에게 알려야 되고요. 여보,
벌써부터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당신 기분 좋아지게 재밌는 이벤트를 준비할 테니 기대하시라고. 정말요? 저도 좀 끼워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오직 차현실 여사만을 위한 맞춤형 공연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하세요? 오늘부턴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영화 배우처럼 멋있고 크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사랑아, 너 어쩜 이렇게 예쁘니? 정말 잘났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열심히 살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본인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예쁘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누가 나를 예뻐하고 사랑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남들이 그리고 질병이 나를 함부로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당신 뭐해? 애들처럼 반찬을 뒤적거리고. 반찬이 다 왜 이래? 이건 쓰고 저건 이상한 맛이 나고. 난 맛만 좋네. 갑자기 왜 이렇게 심통이야? 에휴, 그렇게 맛있으면 당신 혼자 다 먹어. 아, 깜짝이야. 이거 왜 이래 정말? 혹시 항암 치료 때문에 식욕 부진이 생겼나? 어머, 두 분 사이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혹시 사랑 싸움이라도 하셨어요? 사랑 싸움은요. 저희는 그럴 나이 훨씬 지났답니다. 이가 심기가 좀 불편해서요. 뭐가 불만인지 반찬 투정을 하더니 어제 저녁부턴 아예 단식 투쟁이 들어갔다니까요. 이 사람 말하는 것 좀 봐. 매사 이렇게 전투적이라니까요. 강미래님, 식욕이 없으세요? 이 사람 손맛이 변했어요. 단맛이 전혀 안 나고 쓴맛만 나고요. 어떤 건 이상한 금속성 맛만 느껴지고. 그래서 그런지 어제 저녁부터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항암제나 암 자체가 미각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소와 맛을 다르게 느끼거나 식욕 부진이 생길 수 있죠. 또 암이나 치료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식욕 부진이 생기는 분들도 계시고요.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항암 치료 끝나고 2주에서 6주면 식욕은 회복되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가 입맛이 없다고 식사를 게을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항암 치료를 잘 받으려면 영양 섭취를 잘해야죠. 일단 구강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도 입맛을 돋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좋은 아침. 오, 냄새 좋네.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야. 자, 다 됐으니까 어서 앉으세요. 아침은 식욕이 가장 좋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는 꼭 챙겨 드시고요. 여보, 물이 왜 없어? 우리 식사 전후나 식사 중엔 되도록 물 마시지 말자.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면 일찍 포만감이 느껴져서 식사를 충분히 할 수 없습니다. 되도록 식사 중엔 물을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여보, 고구마 좀 쪘는데 출출하면 과일이랑 같이 먹어. 쉽게 손이 가는 곳에 음식을 두고 먹고 싶을 때마다 수시로 먹는 게 좋습니다. 또 식사 시간도 제한하지 말고 원하는 시간에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좋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렇게 좋은 산책 코스가 있었네. 그러게 말이야. 나도 처음 와봐. 식욕을 자극하기 위해서 식전에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하는 것도 아주 좋고요. 식욕 촉진제를 먹는 건 어떨까요? 의료진들이 필요하면 식욕 촉진제를 처방하기도 하는데요. 음식으로 식욕을 돋구는 게 더 좋죠. 쓴맛을 감소시키기 위해선 무가당 껌이나 사탕,
새콤한 레몬 주스가 도움이 되고요. 신선한 채소나 과일이 식욕을 좋게 하거든요. 직접 먹는 것도 좋고요. 조리할 때 과즙이나 드레싱을 이용해도 입맛을 살리죠. 그리고 다양한 양념을 조금씩 사용하는 것도 식욕 자극에 좋고요. 혹시 피해야 할 음식은 없나요? 글쎄요, 탄산음료는 가스가 생기니까 피하는 게 좋고요. 질환에 따라서 발효식품이 안 좋을 수 있는데요. 그건 직접 상담할 때 문의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혹시 식욕 부진도 심하면 병원에 와야 하나요? 그럼요. 도저히 못 먹겠어. 식욕 부진으로 24시간 동안 음식물을 거의 먹지 못하는 경우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체중이 왜 이렇게 줄었어? 식욕 부진과 함께 체중이 빠르게 감소하면 의료진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일주일에 2에서 3kg 정도 빠지면 알려주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걱정이 많아도 식욕이 없으니까요. 느긋하게 기분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이가 평소에 먹는 걸 그렇게 좋아했는데 너무 속상해요. 여보, 오늘 내가 아주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알았어. 산책도 하고 기분 좋은 생각도 하고 노력해볼게. 아유, 부러워라. 이분들이 또 노처녀 울리시네. 오늘은 한사랑표 복식 호흡을 전격 공개하려고요. 편안하게 자세를 잡고요. 배에다 두 손을 갖다 댑니다. 온몸에 힘을 빼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배가 풍선처럼 빵빵해지는 게 양손으로 느껴지시죠? 그리고 숨을 잠시 참으세요. 자, 이젠 입으로 숨을 내뱉으세요. 하시면서요. 천천히 몸속에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느껴야 되는데요. 기왕이면 숨 쉴 때 좋은 공기가 내 몸속에 들어가고 내뱉을 땐 나쁜 독소가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좋은 공기가 몸으로 들어옵니다. 네, 잠시 멈추시고요. 나쁜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한사랑표 복식 호흡 하실 수 있으시겠죠? 여보, 아직도야? 잠깐만. 나 너무 급하단 말이야. 아직 소식 없으면 그냥 나오면 안 돼? 잠깐만. 여보, 제발. 알았다니까. 근데 당신 요즘 왜 그래? 잠깐만. 혹시 변비도 항암제 부작용인가? 아니, 브래드 피트의 환생이라는 강미래 씨 표정이 왜 이래요? 이가 며칠째 변비거든요. 원래 6회, 상쾌, 통쾌를 이가 자랑했었는데 요즘 좀 이상해졌다니까요. 정말 요즘 화장실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항암제 때문에 장운동과 관련된 신경 자극이 줄어서 변비가 생길 수도 있고요. 변비가 항암제 때문이라고요? 항암제 자체의 원인 이외에도 항암화학요법으로 음식이나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활동량이 감소해서 변비가 올 수도 있어요. 마약성 진통제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랬군요. 어쩐지. 근데 언제까지 이렇죠? 항암제 때문에 생긴 변비는 일시적이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보통 약물 치료가 끝나고 일주일이면 정상적인 배변 습관으로 돌아와요. 근데 변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변비인지 좀 애매하죠?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대변을 전혀 볼 수 없을 때는 당연히 변비고요. 평소보다 대변 보는 횟수가 줄어들었을 때도 변비라고 하죠. 그리고 대변이 단단하고 건조한 데다 양이 적고 또 아프거나 불편하면 변비입니다. 제가 평소에 변비로 고생을 좀 하는데요. 물을 많이 마시면 좀 괜찮던데. 항암제로 나타나는 변비도 물을 마시는 게 도움이 될까요? 좋죠. 변비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아침. 아침에 일어나서 찬물을 마시면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변비에 도움이 됩니다. 자, 과일.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 과일이나 야채, 견과류 같이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은데요.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고구마와 감자, 섬유질 음료, 과일 주스와 같은 음식이 변비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랍니다. 여보, 내 포즈 어때? 올림픽에 맨손 체조 부문도 있으면 나가는 건데. 올림픽 나가면 당신은 스타 될 텐데. 얼굴과 몸매가 받쳐주잖아. 매일 적당한 활동과 운동을 하는 게 변비에 좋습니다. 운동을 할 수 없으면 복부 마사지를 반복하고 침대나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자주 다리를 움직여줘야 합니다. 저는요, 소식이 오거나 말거나 일정한 시간에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시간이면 슬슬 소식이 오던데요. 매일 같은 시간에 대변을 보도록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무리하게 힘을 주다 보면 머리 쪽 압력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 고혈압 환자는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관장을 하는 건 어떤가요? 좌약이나 관장은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함부로 처방 없이 사용하면 안 되고요. 의료진들과 상의해서 적절한 변 완화제를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변비 선배로서 한마디 하자면 좌욕도 괜찮은데. 아, 맞아요. 따뜻한 물에 좌욕을 하거나 비대를 하는 것도 항문 근육을 이완시켜 배변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제 보니까 당신 변비 전문가네. 근데요, 사랑 간호사님. 변비가 얼마나 심하면 의료진과 상의를 하나요? 매일 변을 보던 경우라면 2, 3일 정도 대변을 못 봤을 때, 2, 3일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는데 6일 정도 화장실을 못 갔다. 그럴 때 의료진한테 알려야죠. 그리고 무리하게 힘을 주다 항문이 갈라지고 피가 나고 아프면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내가 당신 맘 잘 알아. 변비 정말 괴로울 거야. 그러고 보니 그동안 당신 엄청 힘들었겠다. 아이고, 두 분 노처녀 약 올리세요. 좋은 생각을 해야 병이 빨리 낫는다는 것 아세요? 수술 후 회복기 환자들을 조사했는데요. 의사가 수술 경과가 좋다는데도 아프다, 컨디션이 안 좋다고 불평하는 환자들은 회복 속도가 늦더랍니다. 또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 중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통증을 훨씬 덜 느낀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마음이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이것도 고도의 연습이 필요한데요. 하루에 한 번쯤 주변에 고마운 사람과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이 어렴풋이 느껴질 겁니다. 긍정의 힘, 꼭 기억하세요. 여보, 당신 이 기사 봤어? 이 사람이 어디 갔지? 여보! 나 여기 있어. 어디 갔다 왔어? 화장실. 뭐 또 뭘 잘못 먹었나? 잠깐만. 또야? 가만, 혹시 설사도 항암 치료 때문인가? 아니, 어쩐 일로 혼자 오세요?
차현실님은요? 화장실 갔어요. 어제부터 계속 설사를 하는데 안쓰러워 죽겠어요. 혹시 항암 치료와 관계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항암제 치료가 장 점막에 손상을 가져와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겨 설사가 생길 수 있어요. 언제까지 설사해야 하는데요? 당신 언제 왔어? 지금 막 설사 때문에 힘드시죠? 그래도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설사는 항암 치료로 인한 흔한 부작용 중의 하나로 항암제 복용을 중단하거나 지사제 복용으로 조절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항암제로 인한 설사는 일시적이고 항암 치료가 끝나면 곧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럼 설사 멈추는 약을 좀 먹어도 될까요? 설사가 심하면 몸이 허약해지고 체중도 줄고 항문 주위 염증에 영양 부족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지사제를 복용하거나 정맥을 통해 수액 공급을 할 수도 있는데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을 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설사는 다 마찬가지지만 항암제로 인해서 설사를 할 땐 특히 음식에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충분한 수분 섭취로 손실된 체액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여보, 과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랬으니까 과일도 많이 먹어야죠. 고마워요. 잠깐만요. 항암제 때문에 설사를 할 땐 야채나 과일같이 섬유소가 많은 음식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유나 유제품도 제한하고요. 지방이 많은 음식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나성실표 특급 미음 대령이요. 설사가 심할 땐 소화가 잘 되고 부드러운 미음이 좋고요. 설사가 멈추면 죽, 밥의 순서로 식사를 합니다. 오늘은 미음을 좀 써야겠다. 음식 말고 또 뭐 주의할 건 없나요? 일단 지사제를 함부로 복용하지 말라는 말씀은 드렸고요. 설사 횟수가 많아지면 항문이 자극을 받아서 상처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로 깨끗이 씻고 톡톡 두드리듯이 닦아서 잘 건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설사가 얼마나 심하면 병원에 와야 하나요? 아휴, 기운 없다. 체온 좀 재자. 설사와 동시에 열이 38도 이상 오르면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잠깐만. 대변이 나오는 것을 참지 못할 때, 그리고 대변에 피가 섞여 있을 때는 의료진에게 알려야 하고요. 소변색이 짙고 소변량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현기증이 있을 때도 지체 없이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 24시간 이상 설사가 지속되거나 하루 4, 5회 이상 설사하는 경우, 지사제를 복용해도 설사가 멈추지 않거나 복통이 심한 경우에도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여보, 열도 좀 나지 않았어? 배도 아팠나? 혹시 혈변은 아니었어? 글쎄. 열이 났었나? 배는 좀 아팠는데. 자, 이제 걱정 마시고요. 의사 선생님이 지사제 처방해 주시면 받아가시고요. 우리 그러자. 내가 집에 가면 인터넷에서 미음 맛있게 끓이는 법 배워서 만들어줄게. 아유, 유난 좀 떨지 마요. 사랑 간호사님 흉보세요. 아유, 아니에요. 이럴 때 마음껏 호강하세요. 여러분, 혹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세요? 몸이 괴로워 죽겠는데 꿈은 무슨 꿈이냐고 화내시지 마시고요. 항암 치료가 끝나면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예쁜 신발을 사 신고 영화를 보러 가야겠다. 가족들과 온천 여행을 가겠다. 혹은 등산을 가겠다. 현실 가능한 꿈과 계획을 세우고 그 꿈이 실현되는 날을 상상해 보세요. 기분이 훨씬 좋아질 겁니다.
암세포도 힘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꿈도 꼭 이루어질 겁니다. 아시잖아요.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여보, 이것 좀 봐.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네. 항암 치료하면 다 그렇잖아. 그게 아니라 좀 이상해. 얼마 전부터 두피가 아프고 가렵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야. 두피가 아프고 가려웠다고? 왜 그러지? 차현실님, 어서 오세요. 이 사람이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는 거 있죠? 약물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탈모는 아주 흔한 항암 치료 부작용이에요. 모낭세포는 암세포처럼 분화와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쉽게 항암제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요, 제가 머리카락이 빠지기 며칠 전부터 두피가 아프면서 가려웠거든요. 혹시 뭐 다른 데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싶어서요. 탈모 전에 두피가 아프거나 가려울 수 있어요. 약물에 따라 듬성듬성 빠지기도 하고 성그러지기도 하고 또 전부 빠지기도 하고 증세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두통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요, 탈모는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얼굴이나 신체의 다른 부분에 나타날 수도 있답니다. 그럼 언제부터 머리카락이 다시 날까요? 탈모는 보통 항암제 투여하고 2주에서 3주 안에 시작되는데 모든 치료가 끝난 후 6주에서 8주 뒤쯤 머리카락이 다시 나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아, 그리고 머리카락이 다시 날 땐 그 전과 색깔이나 굵기가 다를 수도 있어요. 탈모가 생기면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해요. 머리를 너무 자주 감지 않는 게 좋은데요. 머리를 자주 감으면 두피에 자극이 되므로 일주일에 2-3번 이내로 감는 것이 적당합니다. 여보, 아직 멀었어? 잠깐만, 한 번만 더 헹구고. 그리고 순한 샴푸를 사용하고요. 충분히 헹구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보, 팔 아프겠다. 여기 드라이어로 빨리 말리자. 드라이어는 머리카락이 안 좋아. 그냥 수건으로 말릴래. 맞습니다. 머리를 감고는 수건으로 잘 두드려 말리는 게 좋습니다. 드라이어나 헤어롤, 고데기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보, 기분 전환도 할 겸 내일 펌어나 하러 갈까? 어이구, 참 철없는 남편이라니까.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은 펌어나 염색약은 피하는 게 좋고요. 스프레이나 젤 같은 것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드라마에 보면 탈모된 분들이 모자나 스카프를 쓰시던데요. 보기 흉해서 그러시는 거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요. 탈모된 두피가 오랫동안 햇빛에 노출되지 않게 두건이나 모자, 가발을 써서 피부를 보호하는 거죠. 탈모도 심해지면 의료진한테 알려야 하나요? 굳이 안 그러셔도 됩니다. 근데 탈모가 진행되면서 화가 나거나 우울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땐 의료진과 상의를 하시면 좋죠. 탈모가 될 것 같으면 미리 머리를 짧게 잘라서 손질도 편하게 하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죠. 여보, 집에 가는 길에 미용실에 들르자. 안 그래도 당신은 숏커트가 잘 어울려. 내가 당신 그 헤어스타일에 반했잖아. 그리고 백화점에 들러서 스카프랑 모자도 몇 개 사자. 아휴, 그런 거 집에 많아. 당신 같은 패션 리더가 무슨 소리야. 스카프랑 모자랑
옷에 맞춰서 여러 개 있어야지. 내가 못 살아. 아유, 못 이기는 척하고 사세요. 미리미리 잘 맞는 가발이나 모자, 스카프를 준비해두면 심리적으로 훨씬 편하세요. 탈모 전 미리 착용하여 적응해두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익숙해질 수도 있고요. 한사람 간호사님 이야기 잘 들었지? 빨리 가자. 저기, 잠깐만요. 그래도 치료는 받고 가셔야죠. 혹시 어떤 취미를 갖고 계세요? 취미는 뭐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 별다른 취미도 없이 살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취미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우울 증세를 좋게 하고 면역 체계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취미가 있다면 사는 게 즐겁겠죠? 자, 지금부터 내가 뭘 좋아하는지 취미를 좀 개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노래 부르기도 좋고 허브차 마시기도 좋고 산책도 좋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몰랐던 내 취미 한번 발견해 보시죠.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일찍 왔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유, 무슨 일은. 얼른 씻어라. 잠깐만요. 왜요? 어디 불편하신 거예요? 헉! 어머니, 손바닥이 왜 이래요? 아유, 그게 나도 모르겠다. 왜 이러는지 얼굴색도 어둡고. 아, 정말 이런 건 말씀을 하셔야죠. 항암 치료 부작용일지도 모르는데. 어머니, 빨리 오세요. 사랑 간호사님, 저희 어머님 피부가 이상해요. 여기 손바닥 좀 보세요. 발바닥도 이렇게 까맣게 변했고요. 얼굴 피부도 검어지신 것 같아요. 예, 너무 걱정 마세요. 항암제에 따라서 피부를 이렇게 검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손톱이나 구강점막, 손바닥이나 발바닥 혈관을 덮고 있는 피부가 검게 변할 수 있는데요. 항암 치료가 끝나면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피부 착색은 항암 치료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작용은 아니에요. 만약 피부 착색이 될 수 있는 항암제 치료를 받는 경우라면 생활하면서 조금씩만 조심하면 되는데요. 일단은 직사광선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어머니, 자외선 차단제 바르셔야죠. 또 피부 착색을 예방하기 위해선 외출할 때 반드시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차단제를 발라야 됩니다. 여기 긴 소매 입으시고요. 모자도 쓰세요. 그리고 햇빛이 직접 닿지 않도록 긴 소매 옷이나 모자도 착용하시고요. 우리 어머니 완전 멋쟁이 되셨네. 또 손톱이나 발톱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요. 손을 보호하기 위해 설거지나 청소할 때 장갑을 껴야 하고요. 어떤 환자들은 두드러기처럼 붉은 발진이 생기고 피부가 울퉁불퉁한데 그건 왜 그런가요? 항암제의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발진이 생길 수도 있고 개인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발진이 생겼을 때는 특히 피부 관리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어머니, 샴푸랑 비누는 제가 새로 사다 놓은 거 쓰셔야 돼요. 항암제 때문에 피부 발진이 생겼을 땐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샴푸나 목욕할 때 순한 비누를 사용하거나 아예 비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니, 때미시면 안 돼요.
감염이나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피부를 긁거나 문지르는 걸 피해야 합니다. 어머니, 여기 로션이에요. 그리고 보습력이 뛰어난 로션이나 크림을 바르시고요. 연고는 의료진에게 직접 처방받은 연고만 사용합니다. 향수나 향기 나는 로션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머니, 이 옷이요. 감촉이 너무 좋아요. 한번 입어보세요. 집안 실내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하고 옷은 너무 꽉 끼는 건 피하고 면 종류의 느슨한 옷이 좋습니다. 특별히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야 하는 경우는 없나요? 피부 발진이 생긴 데다 화끈거리고 가려우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약을 먹었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다시 말씀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헐렁한 옷이랑 챙 달린 모자랑 좀 사야겠어요. 아, 예. 내가 옷이랑 모자가 얼마나 많은데 또 그런 걸 사. 에이, 어머니 옷들은 다 지나치게 섹시하다니까요. 뭐? 섹시? 얘가 시애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어떤 연구를 보니까요. 행복한 사람은 우울한 사람보다 9년 오래 산다고 하더라고요. 낙관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독감 같은 감염 질환의 위험을 낮춰주며 혈압을 떨어뜨리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면역 체계가 좋아져야 우리가 암세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요. 행복해지려면 노력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자신을 격려하고 아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머니, 과일 드세요. 과일은 좀 이따 먹고 손 좀 주물러라. 왜요? 아프세요? 어머니, 손이 왜 이래요? 부은 것 같은데요? 한 이틀 전부터 손발이 저리고 감각도 좀 이상하더니 이렇게 붓고 불그스름해진다. 아까부턴 좀 가려운 것도 같고. 뭘 잘못 드신 것도 없고. 혹시 이상한 거 만지셨어요? 그런 건 아닌데 항암 치료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마침 한사랑 간호사님이 계시네. 어서 오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희 어머님 손발이 이상해요. 이렇게 붓고 붉어지셨는데요. 어젯밤부턴 가렵기도 하시대요. 어디 좀 보여주세요. 수족 증후군이시네요. 수족 증후군이요? 항암제에 따라서 이런 수족 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주정님처럼 손발이 저리거나 무감각한 느낌이 있으면서 붓거나 붉어지고 가려워지는 증상이죠. 심하면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벗겨져서 통증이 심해지기도 해요. 어머, 그럼 우리 어머님 어떡해요? 증세가 심한 경우에는 항암제를 일시 중단하거나 용량을 줄일 수 있어요. 항암제 약만 조절해도 피부는 몇 주 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수족 증후군인가 뭔가 생기면 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암 치료 중엔 수족 증후군이 발생하면 무조건 손발을 호강시켜야 돼요. 특히 치료 전에 수족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고 들으신 분은 더 신경 쓰셔야 돼요. 어머니, 손이랑 발 좀 내보세요. 제가 보습크림 발라드릴게요.
아유, 냄새 좋다, 얘. 알코올이 없는 피부 보호제를 손발에 듬뿍 발라서 건조해지는 걸 막고요. 어머니, 주무시기 전에 이 장갑 끼시고요. 여기 양말도 신으세요. 그리고 보습크림의 흡수를 돕기 위해 잘 때는 면으로 된 장갑과 양말을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치료받는 동안 뜨거운 물에 손발을 오랫동안 담그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미지근한 물은 괜찮고요. 손으로 하는 일을 가급적 피해야 하는데 설거지나 청소를 할 땐 장갑을 껴서 손을 보호하고요. 피부가 마찰되거나 압박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발톱을 자를 때는 반듯하게 자르시고요. 너무 꼭 맞는 신발도 피해야 합니다. 음식은 특별히 조심할 거 없나요? 특별히 신경 쓸 건 없으신데요. 하루 물을 8잔에서 10잔 정도 마셔주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죠. 어쨌거나 물은 많이 마시는 게 좋네요. 그나저나 항암제 부작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집에서 참고 견디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참을만 하면 괜찮지만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할 경우들이 있어요. 물집이나 궤양이 있을 때는 상처를 치료해야 하니까 의료진을 만나야 하고요. 손발의 통증이 심하거나 붉어지고 벗겨지면 감염이 될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어머님, 열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돼요. 어머니, 저도 잘 살필 테니까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저한테 말씀하세요. 아셨죠? 알았어, 내가 얘들이니? 아유, 얘가 이렇게 걱정이 많다니까요. 두 분은 고부간이 아니라 모녀 같으세요. 고부가 친하면 안 되나? 보기 좋다고요. 어머니, 우리 집에 가다 시장에 좀 들려요. 좋은 보습제도 사고 편안한 신발도 좀 사게요. 아이고, 이번엔 정말 내 손발이 호강하려나 보네. 지하철 창문이나 쇼윈도에 비친 얼굴 보고 깜짝 놀라신 적 없으세요?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무서워 하면서요. 하도 무표정하게 지내다 보니 근육이 경직돼 그런데요. 제가 근육 에어로빅법을 알려드릴게요. 입이 아래 위로 아. 이번엔 약간 아래로요. 에. 이번엔 좌우로 있는 힘껏 이. 이번엔 잔뜩 오므려 주세요. 오. 자, 마지막으로 오리 입을 만드세요. 우. 아, 에, 이, 오, 우 하고 얼굴 근육 에어로빅을 하시면 주름도 없어지고 표정도 좋아지고 동안이 된다는데요. 항암 치료 받으면서 예뻐졌던 소리 좀 듣게 에어로빅 시작해 볼까요? 아, 에, 이, 오, 우. 하지만 가장 좋은 얼굴 에어로빅은 크게 웃는 거랍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시죠? 여보, 항암 치료하실 동안 부엉이는 소인에게 맡기시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나 감기 왔나 봐요. 어디? 정말 열 있네? 잠깐, 체온계가 어딨더라? 저기 싱크대 위쪽에요. 에? 38도가 넘었는데? 왜 큰애 중학교 때 세균 감염된 적 있잖아. 그때랑 비슷한 것 같아. 뭐, 감염? 두 분은 언제나 사이가 좋아 보이세요. 근데 피곤해 보이세요. 아, 말도 마세요.
어제 이 사람 열이 40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어디 좀 보죠. 36.5도? 지금은 괜찮은데요. 제가 누굽니까? 해열제 먹이고 물수건으로 계속 몸을 닦아줬죠. 집사람이 애들한테 하던 걸 본 기억이 나더라고요. 열은 떨어져도 몸은 여전히 피곤하고 힘드네요.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서 감염 증세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항암 치료 중에 그렇게 열이 오르면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돼요. 잘못하면 폐혈증으로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폐혈증이요? 예, 항암 치료 중에 감염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백혈구는 세균 같은 외부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요.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백혈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백혈구가 감소되면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추워라. 감염이 되면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타나고 춥고 떨리고요. 심한 기침이나 가래, 또 목의 통증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뭘 잘못 먹었나? 왜 이렇게 설사를 하지? 음식과 상관없이 설사를 하기도 하고요. 소변을 볼 때 화끈한 열감이나 통증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수술 부위나 중심 정맥관 삽입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기도 합니다. 어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유, 일시적인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항암제마다 다르긴 한데요. 치료 후 7일에서 14일 사이에 백혈구 수치가 가장 많이 떨어져서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데요. 치료가 끝나고 3, 4주 되면 정상으로 회복돼요. 감염 증세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결이 중요한데요. 손을 자주 씻고 샤워도 자주 하고요. 식후와 취침 전에 양치질과 가글링을 잊지 마시고요. 대변을 본 후엔 손을 자주 씻고 항문 부위를 따뜻한 물로 깨끗이 닦는 게 좋습니다. 음식은 뭐 조심할 게 없을까요? 몇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아유, 회가 아주 싱싱하네. 생고기나 생선회 등 날 음식은 피하고 익힌 음식을 드시는 게 좋고요. 과일과 야채는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깎아서 드셔야 합니다. 과일 통조림이나 캔 음료 같이 멸균 처리된 것들은 드셔도 되고요. 우리 몽실이가 이쁜 짓 하네. 백혈구 수치가 낮을 때는 애완동물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꽃이나 화분같이 세균이나 곰팡이가 많은 물건도 가까이 두지 말고요. 가습기가 있다면 자주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친구들 모임도 생각해봐야겠다. 맞아요. 백혈구 수치가 낮을 땐 너무 춥거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도 피하고요. 홍역 예방접종을 한 사람, 또 감기나 수두같이 전염성 질병에 걸린 사람과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침을 해서 그런지 목이 아픈데 어떻게 해야죠? 가글링을 자주 해주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병원에 꼭 와야 할 그럴 경우도 있겠죠? 38도 이상 열이 나고 수술 부위나 중심 정맥관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통증이 있다든지 또 소변을 볼 때 아프면 즉시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부로 해열제를 복용하고 치료를 못 받으면 폐혈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엔 병원에 꼭 왔어야 했던 거군요. 열이 있다 싶으면 늘 체온을 재봐야겠네요. 어제 보니까 체온계가 시원치 않던데 하나 사야겠네. 이거 체온계인데요. 이 체온계로 체온을 자주 재보세요. 두 분 열심히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기분 좋고 힘이 나거든요. 아유, 번번이 번번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의 접촉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암 환자들에게 마사지를 해줬더니 면역 기능이 강해지더랍니다. 마사지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을 하는데요. 전문적인 마사지는 아니더라도 항암 치료를 하는 가족의 손을 꼭 잡아주고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부작용이 전혀 없는 최고의 항암제가 될 겁니다.